한 해 평균 자살하는 청소년 숫자는 무려 827명이거든요. 그 827명의 숫자의 대부분은 학업 스트레스 때문인 거죠. 30대 이하의 경우 우리나라는 확진자는 있지만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그만큼 방역을 열심히 했고 학교를 60일간, 최초의 60일간 휴학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커다란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우리나라가 그럼 827명이 사망하는 그것은 개인의 문제이고 또 코로나19는 그렇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시급하게 대응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827명 또한 개인의 어떤 잘못이 아니라 이 분명 시스템과 제도가 준 스트레스와 또 억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고 그것은 공적인 죽음인 거죠. (2040년에) 지구는 어떤 모습일 것인가를 상상했을 때 지금 이대로의 삶이 계속되면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삶,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혀 다른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하는 것을 너무 이제 비관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다가 인류가 망할 거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선택을 하면 완전히 다른 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오히려 더 희망을 얘기해야만 하고 더 다른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완벽히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같이 있는 곳에서 같이 해결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운 어떤 수학의 어떤 이론이나 영어의 어떤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쓸모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것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돼야 한다는 생각을 1차적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누가 그러면 이 교육사회에서 살아남게 되었는가도 분명히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수학을 잘해야만, 과학을 잘해야만, 또 영어를 잘해야만 훌륭한 사람이다, 혹은 어떤 돈을 잘 벌어야만, 뭐 그런 직위에 올라야만 이라고 하는 특정되어 있는 기준에 맞춘 것이 과연 공정할 수 있는가. 그런 기준들이 훨씬 많아지고 훨씬 다양해지고 그 층위가 깊어질 때 우리는 훨씬 공정하고 또 공평하고 또 정의롭고 훨씬 재밌는 사회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개인의 어떤 특수성 또는 그런 특성들이 잘 어우러지는 조화, 이런 것들이 공정함의 출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지점에서 어렸을 때부터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들이 좀 존중받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교육의 공정성, 또 교육이 보장해야 하는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단순히 코로나19로 이 교육의 문제가 더 부각되었다라기보다는 코로나19는 어떤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현대사회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이런 코로나19로 드러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고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앞으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또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8살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에밀 졸라라고 하는 프랑스의 문학가가 쓴 나는 고발한다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 본인과 전혀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진실을 외치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쓴 글 중에 청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 그 구절을 읽어보면 청년들을 스스로 정의를 해놨어요. 그 에밀 졸라가. 그 에밀 졸라가 정의한 청년이라고 하면 순수와 정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아서 자기의 이익보다 정의에 오롯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사회의 부조리함과 부정의함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얘기할 수 있는, 진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세대가 바로 청소년과 청년 세대라고 끝없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꿈꾸지 않는 자는 청년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우리가 꿈이라고 할 때 직업에 대해 생각하거나 진로에 대해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 이런 의지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인간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고,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청소년들이 이 땅에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기회가 없어서 또는 그렇게 말 건네주는 어른이 없어서 또는 그런 글을 만나지 못해서 아직까지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꿈을 갖지 못한, 다시 말해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끝없이 그런 청소년들을 만나기 위해서 책을 출판하고 또 강의를 가고 또 토론회를 열고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책을 읽고 그 책 속에 있는 가치가 어떻게 삶으로 이어질 것인가, 또 그 삶에 이어진 것들이 어떻게 하면 공동의 좋은 사회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육이 반드시 해야 되는 공공의 어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가 있죠. 너무나 경쟁 교육이고 개인의 성취의 목표가 맞춰져 있다면 인디고 서원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함께 잘 사는, 개인이 행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사회 정의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민 사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인디고 서원의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